AI 때문에 입구는 막혀 있어요. 또 정년 때문에 성벽의 출구가 막혀 있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수평화되는 게 아니라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것. 미리 준비 못했다. 정책 담당자들이 게을렀다. 대규모 신규 채용의 장이 없어졌어요. 21개월 연속 청년들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그러한 재고용도 굉장히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외국예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정년 숫자만 올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전에 구조를 먼저 바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때 그러니까 고령이 했을 때 임금의 어떤 감축 방법이라든지 그런 직무 설계 방법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했었고 기업한테 선택권을 부여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한 20년 하면서 이제 법제화까지 이제 계속 고용 의무화제도를 법제화 시킨 거고, 독일은 법정의 연금 연령을 상향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르츠 계획을 통해 가지고 고용을 많이 유연화시켰고, 그러면서 부분 연금제, 그다음에 고령자들의 시간제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과 임금이 유연하기 때문에 정년자가 필요 없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그겁니다. 청년들이 AI 때문에 입구는 막혀 있어요. 성벽에 입구가 막혀 있고, 또 정년 때문에 성벽의 출구가 막혀 있어요.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거는 노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사라졌다는 게 저는 아쉽다는 거죠. 저하고는 제일 좋은 모델은 노동은 유연성이 있지만 또 고용 안정성은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김성현 소장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노동시장 유연성 얘기가 옛날에 신자유주의 시대 판을 쳤었는데 다 후퇴를 했었는데요. 뭐 국제, IBRD, 월드뱅크, OECD 다 이제는 더 이상 유연성 일변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요. 미국이 모델이냐? 사실 이미 인종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격차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수평화되는 게 아니라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것. 그 분단된 사회를 모델로 우리가 짤 수는 없는 그런 거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독일, 프랑스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이 프랑스 어떤 게 다를까요? 프랑스 노동자는 정년 연장에 왜 저항하는 거죠? 그런 쓴 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거거든요. 올해까지 일을 해라. 독일은 70세까지 연장이고 더 연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회연금이 충분히 소득 대체율이 높습니다. 7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운영은 받아도 40%, 안 받으면 20%. 이런 나라랑 비교가 불가능한 메커니즘이라는 거고요. 일본은 사실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나라이긴 한데, 잃어버린 20년, 30년을 대중 빈곤으로, 노동 빈곤으로 사실 버티고 극복한 나라거든요. 그 모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냐. 상대적으로 기업에겐 유리하지만 노동자에겐 굉장히 불리한 방향. 그걸 다 전가하는 방식으로 흘러갔거든요. 궁금한 게 이제 있었더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선택지를 부여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법적 정년 연장을 아예 하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우리는 좀 빠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65세도 갑자기 이제 또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정년연 60세를 지났고 이거에 대한 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또 초고령 사회가 일본이 먼저 진입했지만 한 5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릅니다. 그렇죠.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미리 준비 못했다. 정책 담당자들이 게을렀다. 미리 준비를 할. 경제 주체들도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닥칠지를 알지만 최후까지 밀어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급박하게 논의되는 것처럼 된 거지 문제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죠. 늦게 캐치하고 빨리 끝내는 방식이잖아요. 일 결정 방식이. 그 방식을 또 하고 있어서 이게 충격이 크다.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 방식으로 하면 일본도 재고용 방식,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방식을 많이 채택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정책
관계자셨던 듣고 싶어요. 정책 하시면서 아니 이런- 생각과 예. 입장은 정말 다 다양한 게 정상이에요. 예, 저는 그런 걸 인정을 저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쫙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2013년도에 58세 60세로 연장이 되었고 네.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대규모 신규 채용의 장이 없어졌어요. 그 실제로 예, 통계상으로 지난 고용 동향이 보면 21개월 연속 청년들의 일자리 수가 아니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는데 네. 물론 청년의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청년 인구가 12만 명 줄어들고 네. 취업자 수가 20만 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1.6배가 더 고용 절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 추세가 굉장히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AI라는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정년 연장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규직은 대부분 다 노조가 있고 거기에서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재고용을 요구했어요. 예, 예. 실제로 현대차도 작년에 재숙련 재고용 제도를 1년에서 1년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재고용도 굉장히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유사에 가보면요. 퇴직 시기에 임금이 2억입니다. 50%를 지급한다고 해도 1억인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외부 노동시장이 나와가지고 1억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죠.